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2021년 3월 26일 오늘 드디어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공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주행거리를 보니까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후륜 모델 기준으로 430km 정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에서 가장 멀리 가는 트림에 가장 멀리 가는 세팅했을 때 최대 430km다 라는 게 바로 결론이죠. 네, 옛날에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영상, 현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어그로를 많이 끄셨던 것 같은데 이때 이거는 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제가 맞췄다기보다 전기차를 좀 아시는 분은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때 나온 시승차는 이 프리프로덕션 제품으로 시승용 전용차거나 아니면 기본형 모델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행거리가 나왔는데 가장 높게 나오는 기준으로 했을 때 430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쓰기는 그렇게 아주 막 못 쓸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못 쓸 정도면은 그거보다 못 가는 전기차는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430km 정도면 그래도 쓰는데 지장이 생길 만한 그런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얘네만 없었으면요. 얘네가 문제죠. 테슬라가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아니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테슬라랑 비교를 하는 순간 그냥 뭐 좀 처참한 수준이죠. 특히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를 장착하고도 주행 가는 거리가 한국식으로 500km에 육박을 하고 최고 속도도 아이오닉5 180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33. 물론 여기까지 밟으면은 깜방합니다. 진짜 걸리면은 벌금형 맞는데요. 그리고 제로백도 엄청 뭐 비교도 안 되죠. 이 정도면은 아이오닉5 사륜 기준으로 5.2초가 그런데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출력도 좋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긴데 그리고 가격도 뭐 그렇게 아이오닉5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테슬라랑 비교하면 약간 좀 초라해지지만 롱레인지를 다는 게 좀 맞나 싶은 정도지만 그렇다고 이게 스탠다드 레인지를 달기는 좀 애매한 거리 이 정도 미드레인지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430km 일상생활에 쓰시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는 정도로 나와서 아이오닉5를 좀 예약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쉬실 줄 알았는데 그 굉장히 현대 친화적인 카페에서 좀 눈팅 해보니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문제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전기차에서 사륜은 내연차의 사륜이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기차의 사륜은 듀얼 모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연차는 하나의 엔진으로부터 이 구동측을 샤프트를 지나서 이거를 사륜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전기차는 정말로 효율적이죠. 왜냐면 모터가 두 개니까 각각 돌리면 되니까. 물론 아이오닉5도 테슬라처럼 전륜 구동 모터의 경우는 보통 이제 후륜 위주로 주행하다가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그런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진화된 사륜 시스템이죠. 이런 사륜 시스템을 장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륜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더라도 주행거리가 사륜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후륜보다는 무게도 그렇고 살짝 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5를 기대하시는 분들 이 옵션 많이 고려를 하셨을 거예요. 워낙 이게 겨울에 테슬라 사륜 듀얼 모터 차들 보니까 미끄러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다른 차보다 훨씬 잘 잡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테슬라의 사륜 시스템이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눈길에서 한번 풀악셀을 밟아봤는데 다른 차였으면 쫙 이렇게 후리 뒤가 털렸을 건데 이 차는 그냥 제어를 합니다. 구동축에 제어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륜, 테슬라식 사륜의 정말 위험인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전기차의 사륜은 내연차의 사륜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강추한 옵션인데 문제는 이걸 장착하게 되면은 아마 주행거리가 한 1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잘 나오면 410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다가 또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좀 탑난 옵션들이 많아요. 간지를 위한 20인치 위에 타이어까지 후측방 보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좀 많이 포함이 되니까 저 같아도 프레스티지를 살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비전 루프까지 추가하고 그럼 가격 소차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이제 20인치가 들어가면은 또 주행거리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거기에다가 H트랙까지 적용하면은 정말로 주행거리 한 380 정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아쉽죠. 테슬라 모델 3는 약간 좀 다른 게 일단 롱레인지 자체가 원체 주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퍼포먼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휠이 20인치거든요. 20인치 우버 터미널로 바뀌어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한 20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480인 거예요. 그래도 제로백은 진짜 미쳤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H트랙이나 이런 걸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주행거리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가장 긴 상태에서 430이니까 이러면 기본형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쯤 되면은. 아무튼 간에 주행거리가 어떤 분에게는 만족할 수준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되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 제 전익남의 생각에는 한국에서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보여지지만 저라면은 당연히 테슬라를 저는 그래서 일단 주행거리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주행거리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과연 아이오닉 5가 이게 가성비가 있는 차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전 계약용입니다. 개소세가 전기차는 할인 받을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한 100에서 200 정도 깎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5,000 정도부터 시작, 이거나 5,500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는 뭐 옵션을 뭐 이런 거 막 안 넣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옵션을 아예 안 넣는다고 봤을 때에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실구매 가면 이제 3,800, 3,900까지 나오겠죠. 깡통 기준으로. 뭐 스탠다드 플러스보다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다른 외제차들, 국산과 외제 그 차이만큼 보통 나는 게 한 2, 3천 정도 차이 나잖아요. 같은 스펙 기준으로.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롱레인지가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 깡통이 5,1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테슬라에도 그렇고 아이오닉에도 그렇고 아이오닉에는 기본 탑재지만 테슬라에는 아예 없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 반대로 테슬라는 기본이지만 아이오닉에는 없는 옵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일단은 테슬라의 OTA나 이 오토파일럿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전 넘사로 보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여져요. 기본이지만 테슬라에선 기본이지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넘사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저렴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행거리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게 국산차는 좀 가성비를 가지고 타는 차인데 아이오닉 5는 아무리 봐도 그런 가성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국산이냐 수입차냐, 수입차를 선택할 때 가성비만 가지고 수입차를 선택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폭스바겐 제타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정도 안 그래요.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벤츠면 가성비 좋지 하고 이렇게 타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물론 이 벤츠를 소유함으로써 이 벤츠 마크가 뭐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면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벤츠에 가지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생각해보면은 벤츠 E클래스 사는 것보다 그랜저를 사는 게 훨씬 개이득입니다. 정말로. 가성비가 그랜저가 훨씬 좋다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랜저와 벤츠 E클래스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의 같은 트림이라고 비교해보면 거의 2, 3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또 제가 좋아하는 스팅어 예를 들어볼까요? 스팅어 3.3을 예로 들어보면은 스팅어 3.3 이 정도 가격, 한 5천 중반 정도면 사죠. 이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뭐 3 시리즈? 이런 거 갖다 놔도 스팅어 3.3의 이런 파워트레인 성능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뭐 코너링이나 이런 건 별개지만. 비용당 마력으로 생각해보면 스팅어가 왔다죠. 근데 이거를 비슷한 급으로 가져오려면은 M340i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이 M340i 보면은 한 7천만 원 좀 넘어요. 이게 할인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럼 거의 한 2천만 원 차이가 나죠. 스팅어랑. 하지만 스팅어 3.3을 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M340i가 좋은 건 알아요. 당연히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성비를 좀 중요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품값에 있어서 BMW보다는 훨씬 배 이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이오닉 5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테슬라랑 가격대가 겹치죠.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비전 루프 정도 넣고 하면은 거의 그냥 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롱레인지 사이가 돼요. 이 사이 가격대죠. 심지어 옵션 뭐 더 넣으면은 거의 뭐 롱레인지 가격 육박하죠. 그러면서 성능이 좋지도 않죠. 국산차랑 수입차 성능이 비슷하면 당연히 국산차가 훨씬 저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죠. 심지어 성능도 떨어져요. 주행거리도 짧죠. 그리고 최고속도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이 정도까지 밟으실 분은 안 계실 거니까 제로백도 차이가 많이 나죠. OTA 안 되죠. 오토파일럿? 이거 HDA2 아무리 갖다 놔도 오토파일럿을 못 따라갑니다. 야, 대신에 현대에는 V12나 통풍 시트, 릴렉션 시트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게 많이 들어있다. 근데 그 값어치 다 해도 사실 OTA 그걸 못 넘어섭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얘네는 차를 사면은 계속 신차처럼 유지가 되는데 반해 이 아이오닉 5는 사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구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 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사는 사람에게 이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좀 넘사벽이라고 생각이 들고 OTA를 통해서 FSD가 심지어 뭐 오토파일럿도 계속 진화를 해요. 곧 있으면 오토파일럿도 아마 올해 안에 리라이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발전하는 차란 말이죠. 이런 넘사벽 옵션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국산차는 가성비로 사야 된다. 이 말이 아이오닉 5에는 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제가 실탄이 지금 4,5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고민 안 하고 무조건 모델3 롱레인지를 가겠다. 살짝 부족해도 무조건 빚져서라도 롱레인지를 살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오닉5도 그 가격에 못 살 수도 있어요. 옵션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대가 좀 비싸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다 한 500 정도씩 쌌으면은 주행거리가 짧고 이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좀 쉴드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내연차의 현대와는 약간 좀 이미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그렇다고 벤츠나 BM처럼 막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간주하지만 다만 그렇다고 아예 평범한 대중 브랜드라고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지 않아요. 그냥 그 중간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별다른 카테고리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아이오닉 5 가격이 이 가격대를 설정한 건 물론 이게 생산되는 대로 바로바로 팔리겠지만 저라면은 수입차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일단 수입차 버프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행 가는 거리 성능이 딸리지도 않고 OTA 있고 오토파일럿 넘사벽이고 뒷자리가 좁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진짜로. 턱 없어가지고 너무 저는 만족하는데 한번 직접 보세요. 인터넷만 듣지 말고 개인별로 다르니까. 모델 Y는 사실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못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좀 넘사. 그럼 이거 아이오닉 5 사면 안 되냐? 그래도 그거는 있어요. 제가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로서 지금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에 기존에는 테슬라의 차들 외에 다른 전기차를 사는 거는 차라리 그 가격대에 다른 내연차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억짜리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쳐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돈 주고 그 주행거리를 가질 차를 살 바에 차라리 난 그 돈 주고 X5를 사겠다. 아니 돈 더 주고 X6를 산다거나 아니면 아우디 A7 사고 돈이 남겠네? 아니 CLS를 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반대로 4천만원대 초반이에요. 근데 테슬라를 사면 안 돼요. 그거면은 그랜저 적당히 옵션 넣고도 뽑을 수 있는 차인데 심지어 또 스팅어 2.5도 살 수 있죠. 얼마나 훌륭한 차입니까? 이 현대 기아 차의 그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 지금 뭔가 말이 많은데 그런 거 차치하고라도 내연차 하이브리드 이거 잘 만드는 거는 그래도 요새는 좀 물 올랐지 않습니까? 되게 옛날에 안 넣어주는 옵션도 기본으로 막 때려버리고 내연차에 어떻게 보면 좀 막바지 시기라서 그런 게 없잖아요.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런 훌륭한 내연차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성능의 그런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를 사야 될까? 나라면은 안 살 것 같은데 네,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었는데 그래도 아이오닉 5는 테슬라보다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차박을 많이 간다. 그리고 현대의 정비 편의성은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아이오닉 5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만큼은 가격대가 비싸긴 하지만 야, 그 돈 줄 거면은 그 가격대에 다른 내연차를 살래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정도 그런 준수한 스펙의 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이게 휠도 크고 코너에 휠 스핀이 좀 많이 데인 것 같아 얘네들이. 그래서 좀 이런 큰 휠을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간에 아이오닉 5에 대한 재평가는 그렇습니다. 직접 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결론 전익남이라면은 모델 3를 산다. 나는 도저히 테슬라 못 사?
그러면 살만한 차는 된다라는 게 바로 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빠스러운 그런 결정인데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객관적인 수치로만, 그러니까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또 모델 3예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